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떠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취업이 더 어려워졌다고 하죠.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런데 몇 년 전에 공공기관 입사 과정에서 채용 청탁과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국민권익위 박지원 서기관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스튜디오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가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아나운서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얘기해 볼 거는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7년에 공공기관에서 아버지가 딸의 면접관으로 참여를 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을 특채로 뽑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채용비리 사건들이 밝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셨고 특히 청년들은 내 노력이 부정을 당했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박탈감까지 호소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를 바로잡고자 2018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저희 추진단은 매년 1,000개가 넘는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채용비리가 없었는지 네. 또 채용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공기관이라도 올해 채용을 실시했다면 그 관련 자료들을 내년에는 반드시 점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채용 절차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게 저희 추진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 조사 과정에서 공정한 채용을 방해하는 제도의 허점이 발견되면 그 제도도 함께 개선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채용은 당연히 공정해야 되고 무엇보다 공공기관 채용이라고 한다면 더 투명해야 할 것 같은데 채용비리 앞서서 몇 가지 사례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전체적인 실태는 어떤가요? 네, 마침 지난주에 저희가 실시한 제5차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2021년도에 신규 채용을 했거나 아니면 정규직 전환이 있었던 1,212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9개월 동안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예. 그 결과 채용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훼손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합격자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중대한 과실과 같이 이렇게 수사 의뢰가 징계가 필요한 47건의 채용비리 사안이 적발이 됐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채용 관련 규정의 미흡이나 경미한 절차 위반 같은 부주의 사항도 약 700여 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가 긍정적인 점은 지난 2019년에 182건에 이르던 채용비리 건수가 약 4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예.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한 자리까지 네. 그를 넘어서 진짜 0건이 되는 날까지 네. 기다려 볼 텐데 그러면 이번에 채용비리로 적발된 사건들은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네, 모 지방 공공기관에서 채용 규정과 공고에는 서류 심사를 할 것으로 명시를 해놓고 실제로는 서류 심사를 진행하지 않아서 자격이 없는 응시자가 면접 시험에서 최종 합격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특히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 면접위원이 과거에 해당 응시자와 함께 근무했던 지인으로 확인이 돼서 네. 수사 의뢰 대상이 됐습니다. 또 필기 시험을 출제한 내부 직원이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하. 사례도 있었고요. 예. 특정 심사위원이 점을 줘서 응시자가 최종 합격을 했는데 해당 채점표에 문서 위조 방식 표식이 없어가지고 채용 비리로 의심되는 그런 사례도 적발이 됐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게 또 신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적발된 사건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현재까지 적발된 채용비리 연루자는 약 70여 명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 수사 의뢰가 이뤄지는 즉시 기존의 업무에서 배제가 됩니다. 결과 나오는 거 아니고 의뢰가 이루어지는 때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면 형사처벌이나 이제 징계 조치가 이뤄지고요. 또 채용비리에 직접 가담을 해서 부정합격 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 결과 합격 취소와 같은 제재 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 전수 결과 또 반대로 채용비리로 피해를 입은 분들도 약 40여 명 정도 확인을 했는데요. 네. 이제 채용비리 피해자는 부당하게 이렇게 탈락한 전형의 다음 단계에 재응시할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최종 면접에서 탈락을 하면
즉시 채용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필기 시험에서 탈락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인 면접 시험에 바로 응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한 단계 다음 것부터 다시 네네. 시작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네. 물론 채용이 다음 채용에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게 이 채용 또 준비하는 분들, 입사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금과 같은 시간이라서 완벽하게 보상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제가 좀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채용 비리 근절이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한데 내년부터 변화되는 부분도 있는지요? 아, 네. 지금까지 4년 정도 운영된 저희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내년에는 채용비리 통합 신고센터로 좀 정비를 해서 다시 새롭게 출범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올해 했던 것과 같은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네. 저희 권익위 청년 포털을 통해서 접수된 채용비리 신고도 계속해서 엄중하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이미 벌어진 사건을 적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채용비리나 업무 부주의가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기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네.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컨설팅과 교육을 조금 더 확실하게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채용 비리가 0건이 되도록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